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이렇게들 빨라? 서울 고법이 바로 수승 기록을 또 받았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 형사 7부 이재권 판사가 배당을 받았더라고요. 형사 7부. 자, 앞으로 이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그리고 대선 후에 유죄가 확정될 것인가? 이 두 개 다 어마어마한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향후의 이제 절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항소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이거는 조의대가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네. 직접 가지고. 네.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간에 사람들과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일 지정. 첫 기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네. 그 기일 지정이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우리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 김건희나 윤석열이 하던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받으면 그러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조의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에는 우리가 무슨 신사적으로 그 넥타이 메고 앉아서 뭐 절차들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이게 사법 쿠데타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송달을. 자, 안 받으면 거기서도 또 거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조의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더 송달을 해보고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다가 붙인다. 네. 그러면서 시간이 좀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선이 있기 전에 선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전제는 조의대가 기록을 들고 계속 뛰어다니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제로 설명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송달 통지서를 들고 조의대가 와도 이재명 후보 집에 없다. 식구들도 없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가야 돼요. 네. 예, 그거를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 번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한 번으로 갑니다. 네. 한 번 하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한 이틀 간다 칩시다. 네. 그냥 그날 하고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면 기일 지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 다음 날로 바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일단 송달된 거 확인하고 네. 그 다음 날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날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다음 날로 가정. 비상식으로 전제해야 돼. 다음 날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권이하고 대학 동기이고 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많거든.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예? 그러면 법원 내규상 재판장이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재판을 못 해. 그 관계가 있으면 그래요. 신청. 아니 이재권이 나도 잘 아는데 제 친구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고기를 신청하는 기피 신청. 아니 기피시도 아니고 회피를 해야 된다니까 판사가. 아, 그 자기하고 워낙 친한 의무사항이에요? 애가. 예? 의무사항이에요? 회피?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회피해 왔어요. 아, 회피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하겠다고 계기면 그러면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냥 재판한다고 칩시다. 그럼 최악의 상황으로 뭐 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앉아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한 번을 하겠죠.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잖아. 한 번은 하지. 근데 한 번은 하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지금 기록을 검토가 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 파기환송심 절차가 그 상고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대법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을 위해서 내가 헌법소원이나 여타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니 재판을 한 번 더 오늘은 못 한다. 본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음에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오늘로 끝내고 바로 내일 선고하겠다. 네.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그런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노고라되면 그날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를 발의해가지고 탄핵소추 절차로 들어가서 누구에 대한 탄핵소추? 이심 재판장 이재권에 대해서. 이재권. 예. 그럼 사유는? 아니 그 불공정한 재판 진행. 불공정한 예. 재판 진행이다. 이건 이재권에 지금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헛짓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직무 정지되는 거죠. 그럼 직무 정지돼서 못해요. 이재관. 그러니까 애초에 회피 문제도 그렇고 오케이. 이 탄핵소추 발의 문제도 그렇고 재판장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빼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갈 수 있고. 얘네들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래.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있는 제도고. 그렇죠.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킨다. 네. 더 막무가내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막무가내로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형소법 상에 저기 그 탄핵소추 절차가 정지되는 거를 명확히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지금 넣겠다고 네. 개정안 발의했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인데 그거 말고 형법상에 공직선거법상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조항을 개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법안을 발의해서 그게 소급 적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소급적은 돼요. 형법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피고인한테 이익일 때는 소급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재심 청구해서 공소기각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유리한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기로 하면 우리가 그 법에서 죄명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절차대로 한다면 서울고법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법이 선고 내리기도 어려워요. 고법도 원래는.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기 전까지도 예, 어렵다. 고법이. 예. 그러나 얘네들이 진짜 미친 짓 한번 하겠다고 예. 마음 먹으면 그것 또한 제도로서 대응할 제지할 방법이 수가 있다라는 있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 방법이 네. 있다. 예. 저는 그 대법의 파기환송심 나오기 전에 민주당 내에는 38명의 39인가 명의 소위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기각될 거다 10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뭐 그런 내용들은 뭐 토론을 풍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법률적인 사안을 넘어간 문제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어제 그 메시지를 드리게 된 거는 갑자기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죄송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 상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내란 중이다 우리는. 그리고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냐. 방송 영역하고 지금 사법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난리치고 있고 문재인 네. 대통령 기소하면서 선거 개입하고 네. 그다음에 대법원의 조의대까지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법부가 국힘 정권 재창출의 한 요소가 돼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힘의 정권 재창출의 로직이 뭐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거 우리 후보 없앤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들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 막는 건 그 다음.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들은 제가 어제 그 조의대 판결문 읽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게 처음에 이거 그 논리대로 보면 그냥 지들이 유죄 때려야 되겠더라고요. 파기 자판.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그건 처음으로 파기 자판 하려나? 그래갖고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네네. 그냥 파기환송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왜 파기 자판을 안 했냐? 그 이유를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몇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로스쿨 교수가 당연하죠. 그걸 모르시겠냐? 5월 11일, 12일 지나서 이재명을 자르게 죽이겠다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예, 후보 등록 이후에 우리가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대응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기 자판을 해버리면 우리가 좋아 후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출마 못해. 후보 바꾸죠. 다른 후보가 가.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되니까 네. 그것까지도 아예 싹을 자른다. 싹을 자르기 위함이다. 그래서 당연히 어저께 저희가 그 의총에서 의원들이 다 이제 법률가 출신들이 이제 이 로직을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7시간이다. 37일이다. 이렇게 37.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막 그거를 다 줄여서. 그래서 저희는 그럼 37일이면 6월 4일이다.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6월 5일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민주당 제가 이제 제보를 받기를 민주당이 참 답답하다.
예, 이유는 뭐냐면 이걸 쿠데타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예, 이런 제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의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즉일 선고까지 동원해서 저들이 막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이제 5월 한 15일까지 즉일 선고했다고 쳐요. 막 2심이. 무- 2심이. 그렇게 했다고 쳐요. 고등법원에서. 그럼 우리는 그 후로 27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혀요. 예. 그걸 7일 이내에 밝혀야 돼요. 상고 의사를 7일 이내에 밝혀야 되니까 7일이 확보. 7일 확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고 의사를 밝히면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우리가 또 내야 되잖아요.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일 20일에 내니까. 그러니까 27일이 27일 확보됐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미친 짓을 할 것이다. 불법적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7일 확보를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7일은 확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고하려면 우리가 상고 의사는 밝혀야 되니까. 근데 그 20일은 무시하고 갈 것이다.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저들의 궤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건. 내용을 그래서 다 알고 들을 있어. 필요가 없어. 궤변을 하면서. 상고 이유서 그래서 필요 이제 이 없어. 불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어쨌든 판단을 하면 그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대응을 다 할 거예요. 법적 네. 소송을. 그러면 우리가 그 법적 소송에 이기면 나중에 다시 대선을 치르는 결과가 오는. 그 나라가 그럼 절단 나죠. 엉망이잖아요. 아이, 절단 나죠 나라. 예, 그래서 저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쿠데타라고 보면 네.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다. 저들은. 저들은.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의원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들이 ABC에 무리한 행동을 하면 고법 판사부터 탄핵하자 지금 그 제안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포함하여 예, 일단 후보 지키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지키기 전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지키기 전략 다 짜놨어요. 당에서. 예, 지금 뭐 형사소송법 절차를 바꿔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문제가 소추의 의미를 그렇습니다. 기소만이다 재판 중단이다잖아요. 그걸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지금 다 발의해서 법사위에 지금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처음에 조희대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자기가 개입해서 전원합의체를 보냈을 때 제가 조희대 때문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제 재판을 2개월 대법 선고를 2개월 만인가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의원님 선거법 사건. 그때. 예, 그 사람이 예. 조희대가 제 주심 주심이었고. 예. 판사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표정 조용하게 있지만 실제로 미션을 확실히 수행하는 분이라고 내가 본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기분이 나쁘고 조희대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제3의 내란일 수 있겠다고 했을 때 엄청 욕먹었어요. 이거는 100% 기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을 넘어 국힘의 대선 전략과 윤석열이 아직 밖에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보리밥 먹었잖아요. 네. 그게 노출됐잖아요. 네. 그 왜 이럴까? 우리가 계속 생각했는데 자기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 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근데 말씀 그 윤석열이가 그 석방될 때였나? 갑자기 그 양승태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승태가 움직인다. 나서서 얘기했다고? 아니 움직인다.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양승태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그 거예요. 얘기 저도 기억나요. 그 했었거든요. 네, 뭔가 저는 그 다 이렇게 못 봤네. 있는 거 아닌가? 양승태 얘기를 그때 그래서 생뚱맞게 왜 양승태 얘기를 해? 막 그런 맞아, 얘기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당시에. 예,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흔들 것이다.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준비를 촘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 지키기 과정에서 그거는 지금 문제니까. 예, 요건 지금 문제고 후보가 없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극복해야 될 게 우리는 법 질서를 지키면서 중도에게 잘 보이면서 표도 얻으면서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예, 그런 분위기는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라는 거잖아요. 국힘에서 늘 얘기했죠. 자기들이 이긴다고. 네. 이재명이 아크로폴리스 들어가면서
아크로비스타. 아크로폴리스. 윤석열은 폴리스라는 가장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 들어가면서 예. 다 이기고 왔다고 한 이기고 거를 왔다고 한 게 그걸 이재명이가 아크로폴리스를 들어갔네. 윤석열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리밥집 가서 유유자적하게 다니고 이게 자기로서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복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고 네.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한다 이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중도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판사 탄핵까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비를 안 해주면 그렇습니다. 당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야 될 법안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개 말씀드렸어요. 네.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원조직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에 대법원장까지 해가지고 14명이라 그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명이 하는 거는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그건 아. 헌법 개정 사항이야. 아, 네네. 대법관 숫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야. 그건 법원조직법에 있어요. 오. 그러니까 계속 조이대가 판사들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록 들고 서기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이러고 있으면 네네. 우리는 그 사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해가지고 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도 되고 1000명으로 늘려도 돼. 아 진짜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아, 그럼 이거는 걔네를 소수 의견으로 만들어. 이게 가능해요. 와, 진짜로. 아니. 진짜 웃기다니까. 아니 이게 100명이 아니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의원님 아, 100명이라고 하니까 웃는 거고 아, 제가 웃겨. 이걸 2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있는 독일에 대법관 숫자가 300명이 넘어. 실제로. 실제로. 네, 그리고 이렇게 독일이 대법원이 개길 때 대통령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4번을 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뉴딜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공황으로 망가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네, 정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관련해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 내는데 그거를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연방 대법원이 미국은 대법원이 헌재 기능을 하거든요. 네. 연방 대법원이 다 위헌 판결해서 계속 18번인가를 연속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빡칠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야 너네 지금 9명이 하는데 내 30명으로 늘릴 거야. 오. 그래갖고 내가 21명 내가 꽂을 거야. 대법관들. 대법관을.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장이야 대법관이 잠깐만 참아달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부터 위헌 판결이 싹 없어졌어.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요거는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 이거는 다 위원장님. 검토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해야 왜냐하면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그냥 당하지 않는다. 네. 그럼 압박을 받아요. 이거는 네. 반드시 얘기를 되게 시끄럽게 해야 돼. 맞아. 예, 제가 지금 나온 것은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시시하냐 공개적으로 하냐 공개적으로 해야 판단의 돼. 차이가 있는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공개해야 생각합니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 중도는 제가 이거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게 중도는 센 쪽, 확실한 쪽, 네. 예, 집권에서 잘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쪽을 택하는 거지. 네. 조심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쪽 택하는 게 아니다. 네.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불안해하실 텐데 녹록하진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그 옛날 같지 않아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헌재 선고 앞두고 약간의 위기가 있었고 그 나중에 문영배 재판관이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안심을 시켜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은 네. 뭐든지 다 한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가줘야 돼. 뭐든지 다 한다. 그래야 그리고- 걔네들도 움찔움찔합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아요. 되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런 온갖 탄압 속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대법원이 나서서 말이 대선 됩니까? 개입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다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에 움찔하지 않을 거다. 아, 좋다. 나 이거 그렇지. 원했어. 이거를 확실하게 진짜. 메시지 전달해야 돼. 예, 제가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왜 꼭 최민희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정청래 의원은 친하죠. 그래서 말하네. 왜 나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정말? 그건 좀 개인적으로 보시고. 아니,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저는 예. 권성동이 심해어를 닮았다고 봅니다. 난 그렇게 봐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맞더만. 아, 너무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중요한 게요. 6월 3일 날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 신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일차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후보 지키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민희 선배님이. 예. 근데 이제 장담하건대 6월 3일까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6월 분명히 지킬 수 3일까지. 있고요. 6월 3일만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명백히 주권자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롭게 지명하는 거예요. 예, 저 이완규, 함상훈 이것들 지금도 여기 올라와 있거든. 와.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지우고 발표자들. 네, 거기다 이름 2명을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헌재가 나서 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다수로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아. 일단 외견상으로.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판결을 많이 봤지만 저도 많이 당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게 왜 그렇게 내가 열이 받았을까? 아니 진짜 내가 진짜 열받더라고. 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알량한 법률가랍시고 그래도 이게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팔대빵 됩니다. 맞아요. 이것들은 한국에 살아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에 살기를 거부하는 놈이 나타난 거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얘는 한국에 안 살아도 돼. 이재명이 대통령만 안 될 수 있으면 어제 한 짓은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내 후배들 중에 TK 출신으로 법원 고위 법관으로 조의대 좋아하는 애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네. 이 새끼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가 앞으로 연명할 수 있겠냐? 그 걔들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네. 그 뭐라고 이제 변명하다가 나한테 욕 먹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네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좀 민망한 문제가 뭐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너무 빨리 했죠. 절차적 문제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고, 그럼 편들기 어려워. 그 전에 하던 대로 하고 나중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원래 있던 사건에는 없다고 우기면서 가도 될 일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를 법 판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정말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심우정이가 윤석열이 풀어준 것보다 더 황당한 짓을 한 거고요. 이 법조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네. 제가 어저께 뭐랄까 좀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그 9 난장이들. 조희대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쭉 따라간 놈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좀 면피라도 하려면 한두 명은 빠져나왔어야지. 네. 어떻게 윤석열이가 임명한 것들이 다 그대로. 거기에 세트로 있고. 다시 사진 올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윤석열의 부하들의 사법 쿠데타다. 네, 조희대는 맞아요. 그 내란의 하수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희대는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TK 출신의 고위법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근데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 정해놓고 한 거죠. 네, 대법원장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걔들도 인정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맘먹고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그러면 너네도 막무가내로 한번 당해봐라. 우리가 너 막무가내로 해줄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양승태 이전부터도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 뭐냐면 사건이 너무 많다.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판사 들려달라고는 절대 안 해요. 사건이 대법원을 못 올라오게 어떻게든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얘들이 계속 강구하고 있었거든. 그 와중에 판사 늘리라고는 안 하고. 아니 일이 많으면 사람 들려주면 되잖아 원래. 그렇지. 그리고 외국은 대법관이 100명 넘는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죽어도 반대했거든. 그렇지. 그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위상과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 걔들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맞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도장값이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6월 4일 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취임하게 되면
저 대법관 숫자 늘려야 돼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심시켜 드린다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화나시면 이퀄라이저 1, 2, 3 영화 보시면서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조중동이랑 막 또 막 그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아이, 그럼- 전 국민이 언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압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거